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사는 막판 대역전극으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일찌감치 큰 표 차이로 여당 후보를 따돌리면서 보수의 야성을 지켰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구는 3시간의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당선인은 42,663표를 얻어 한국당 강기현 후보를 불과 504표, 0.5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금배지를 차지했습니다. 여 당선인은 개표율 99%가 넘도록 강 후보를 한 번도 앞서지 못했지만 막판에 간발의 차이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한국당이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 정치의 자부심에 저 여영국의 이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 고성의 경우 한국당 정점식 당선인이 47,000여 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18,000여 표, 23%포인트 차로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고성 출신의 정 후보는 고성에서만 16,371표를 얻어 득표율 66.72%를 차지했으며 통영에서도 통영 출신의 양 후보를 누르고 56.22%로 9,542표를 더 얻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리려는 일입니다. 가장 큰 난제인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창원 성산 51.2%, 통영 고성도 51.2%로 양 선거구가 같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로써 창원 성사는 권영길 전 의원과 고두회찬 전 의원에 이어 여영국 당선인까지 진보 정치 1번지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보수 강세 지역이던 통영 고성은 이번에도 보수 후보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거 결과로 본 유권자들의 민심, 김소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노동자층이 많은 창원 성산. 16대 총선 이후 진보가 3번, 보수가 2번을 번갈아 차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의 수성이냐, 보수의 탈환이냐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9일 앞두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범여권 민주 세력이 강력한 반한국당 전선을 형성하면서 여 후보의 우세가 전망됐습니다. 강기현 후보는 개표 내내 앞서갔지만 막판에 진보 정치 1번지의 야성에 가로막혔습니다. 또 선거 마지막 축구장 선거운동 논란과 고 노회찬 의원 비하 발언 등이 진보 지지층을 결집시켰을 거란 분석입니다. 통영고성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예측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통영고성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당 계열이 지켜왔고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으로 4선에 오르는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게다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점식 후보가 공천되면서 초반부터 한국당의 우세가 예상됐습니다. 양지역 시장 군수가 민주당 소속인데다 유권자가 통영의 절반이 안 되는 고성 출신의 정 후보가 지역주의를 뚫지 못할 거란 일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한국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수 강세 지역 통영 고성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가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이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 대표적인 관광지 독일마을. 독일마을 인근 음식점에서 관광객들이 카드나 현금 대신 상품권을 내밉니다. 지난 1월 말 발행을 시작한 남해군 지역 화폐 화전입니다. 저희 집 가게가 아주 비싼 게 아니고 가격 1,000원짜리, 2,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많이 와요. 남해군 지역 화폐가 이렇게 관광지에서 유통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환급 정책 때문입니다. 파독전시관과 나비생태공원, 이순신 영상관 등 남해군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이 입장료를 낸 만큼 화전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꼭 쓰시고 가셔야지 됩니다. 꼭 쓰겠습니다. 네. 다들 못 쓰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남해군에서만 유통되는 화전을 사용하기 위해 음식점이나 상점 등을 이용하게 되는 유인책이 됩니다. 재사용하다 보니까 맛있는 맥주도 먹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오시면은 이걸로 뭘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식사 후에 계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매출도 증대가 되고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남해군 특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 810여 곳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훨씬 많은 액수를 관광객들이 주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1,000원권 화전의 약 40%가 가맹점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종이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화전을 발행해 사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네,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야산이 많은 경남 지역에도 피해 우려가 높은데요. 주택가와 맞붙어 있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명 산불, 그 대비책은 없는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운봉산 자락 한 마을입니다. 불길이 주택가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지척에서 산을 집어삼키는 화염을 본 주민들은 뚠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씨가 날라오면 산에 그거 하면은 이 동네에 집에 붙으면 길 건너와 갖고 집에 붙으면은 우리 집도 같이 붙는다고 봐야지. 그러기는 다 놀랬지. 밤새도록 산불 진화 요원들이 산불 저지선, 이른바 방화선 구축에 안간힘을 쓴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곳 운봉산 주변처럼 부산 지역에는 도심 속 크고 작은 산과 맞닿아 있는 주택가가 많다는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1년부터 27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모두 확인한 결과 부산이 연평균 산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과학원이 만든 자료를 인터넷 지도에 덧붙여 부산 지역 산불 취약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붉은색을 띤 곳이 취약 등급 4단계 중 가장 취약한 곳인데 대부분 주택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주택가로 큰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 아파트 3,500채가량이 산림과 불과 3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지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도 산과 주택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연료를 없애는 이런 사전 작업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부산시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올해 금정산 주변 산불 취약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 부산 전역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주택으로부터 한 50m나 이런 데에 어떤 방화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이제 이런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산도 더는 도시명 산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드디어 봄 추위가 물러나고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직은 다소 쌀쌀한 기온이 남아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9도, 내일은 20도까지 오르고요. 주말 동안에도 19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봄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부터 경남 지역 곳곳으로도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100km에 달하는 위력적인 강풍이 불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강풍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화재 사고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경남 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부산 운봉산 화재에서도 보셨듯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불조심에도 항상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봄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만큼 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이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 사천이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풍랑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식목일은 내일과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정보통신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업단을 출범시켜 정보와 교육을 공유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과 공정 개선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창원 지역 공단과 금융 등 6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창원시와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소상공인에게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천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경남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5년 만에 전국 평균 수준 가까이로 회복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경남의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1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오르면서 전국 평균 BSI 73에 근접했습니다. 경남과 전국의 BSI가 근소한 차이로 근접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년 동안 경남의 BSI 지수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던 거제주택 가격이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거제 지역의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04% 오르면서 반등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뒤의 첫 반등으로 최근 신규 수주 물량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업 활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가뭄과 봄철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녹조가 일찍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낙동강 녹조 발생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1,626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41곳과 하수관로 34곳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의령천과 양산천 등 9곳에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농지와 축산 밀집 지역, 도심에서 유출되는 21곳에도 92억 원을 들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개발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민간 기업이 창원시 의창구 임야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5개월 된 여자 아기가 신체 곳곳에 멍이 든 채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 김해시 삼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22살 아버지 B씨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아동 학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합천군 의회가 군 의원 2명이 언쟁을 벌이다 식당 유리문을 부수는 등 소동을 빚은 데 대해 사과문을 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 의원들은 지난 2일 합천의 한 식당에서 행사장 의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한 의원이 집기 등을 집어던져 식당 유리문을 부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파악한 뒤 어구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어살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어살은 현재 남해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 저도 등에서 하는 죽방염 멸치잡이에 남아 있습니다. 어살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로 담을 쌓아 밀물때 몰려온 물고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잡이 도구나 방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